있잖아. 말이야. 말씀드리자면 TEDx 연사로서 여기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겸손 훈련입니다. 세상에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협력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며 우리 중 누구도 모두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마침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블렌차드, 당신이 우리에게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는 5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대학원 시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제가 글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대학 주변에 있고 싶다면 출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처럼 대학 행정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말했던 것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 왜 혼자서 책을 써보지 않니? 그리고 저는 혼자서 2권의 책만 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썼습니다. 제 70번째 생일 파티에서 저는 모든 공동 저자들을 초대하여 일종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배운 간단한 진리들을 하루 반 동안 공유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른 성격과 자아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한 3가지 협력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여 여러분 스스로 협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그들도 우리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맡은 직장은 오하이오 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학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켄, 나는 당신이 강의를 하나 맡아주길 바랍니다. 물론 출판사와 관련된 일 때문에 강의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내가 강의를 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약 2주 후 집에 돌아와 아내 마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글쓰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폴 허시가 막 경영학과의 학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더십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훌륭한 리더십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가을에 저는 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폴, 당신이 훌륭한 리더십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강의를 청강하지 않는다. 학점을 위해 듣고 싶다면 환영한다. 그리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구나. 그렇지 않나요? 내 말은 나는 박사 학위가 있고 그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물론 내 주된 조언자인 마지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좋은 선생님인가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강의를 들어.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강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그 과정이 끝난 후 허시가 제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켄, 나는 10년 동안 리더십을 가르쳐 왔고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글을 쓸 수가 없어.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들은 저에게 교과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좋은 작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내어 웃을 뻔했지만 그는 제 논문을 읽었었습니다. 저는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는 훌륭한 팀이 될 거예요. 글을 못 쓰고 저는 글을 쓰지 말아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조직 행동 관리라는 교과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허시와 저는 어려운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번째 판으로 나왔고 1960년대보다 오늘날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말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 비전을 가지세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정말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고 함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협력이네요. 그리고 폴은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이 교과서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쓰고 싶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학장을 찾아가서 행정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을 해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왜요? 그가 말하길 당신은 형편없는 관리자였어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나를 해고하는 것과 내가 그만두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의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첫 번째 큰 협력 글쓰기였습니다. 두 번째 큰 협력은 마지와 제가 샌디에고로 이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칵테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는 칵테일 파티에서 스펜서 존슨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스펜서는 아동 도서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어렸을 때 가치 이야기라는 책 시리즈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의 가치, 윌 로저스 이야기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가 스펜서를 저에게 데려오더니 당신들 둘이서 관리자들을 위한 어린이 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책은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분 매니저와 관련된 가장 놀라운 협력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첫 주에 만났습니다. 12월 말까지 그 책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우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점은 때때로 가장 흥미로운 협력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을 가져올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어린이 책 작가가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떠오르는 인물과 함께 일하고 결정하면서 비즈니스 출판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1분 매니저에 대한 우화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꾼이었고 그는 아동 도서 작가였기 때문에 100페이지 정도의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82년 9월에 투데이쇼에 출연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의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술과 다양한 것을 가져온 두 사람의 놀라운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협업은 아마도 가장 재미있었던 협업일 것입니다. 그것은 노먼 빈센트 필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노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 책의 제목은 적극적 사고의 힘입니다. 그것은 1952년에 나왔고 여전히 주요 판매 상품입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협력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로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입니다. 본질은 마음과 마음, 가치와 가치의 연결입니다. 형식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관계에서 바로 형식을 취하려고 할 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질에 의해 항상 꼬리를 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긍정적 관리의 힘이라는 책을 쓰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 사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작가에게 가서 그가 나와 함께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형식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로열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마케팅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당시 우리의 출판사였던 윌리엄 모로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레리 휴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회의에서 실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과 함께 책을 써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제 말은 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으로 날아가서 노먼과 그의 아내 루스 그리고 레리와 우리의 에이전트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시간 동안의 점심시간 동안 형식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질적이었습니다. 노먼과 루스는 말했습니다. 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점심 식사 끝에 노먼은 루스를 향해 궁극적인 본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루스, 이 젊은 남자와 함께 이 책을 써야 할까요? 제 말은 저는 그보다 40살 이상 어렸습니다. 그리고 루스가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당신의 아내 마지를 데려오세요. 우리 넷이 함께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말 동안 이틀 동안 그곳에 날아가서 테이프 레코더를 가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했을 때 형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윤리적 경영의 힘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직은 보답을 받습니다. 승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엄청났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보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 전략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함께 무언가를 해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나요? 아니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작업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에 대한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제 좋은 친구인 존 오트버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훌륭한 목사이자 작가이며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상자 속으로 돌아간다라는 멋진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그의 할머니에 대한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할머니는 대단한 모노폴리 플레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노폴리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는 그의 할머니가 무시무시한 모노폴리 플레이어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녀가 연기할 때 마치 도널드 트럼프와 마사 스튜어트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처럼 행동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존, 언젠가는 네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12살이나 13살쯤 되었을 때 여름에 옆집으로 이사 온 아이가 놀라운 모노폴리 플레이어였습니다. 존은 할머니가 9월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여름 내내 아이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하자 집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모노폴리 게임 어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자, 존.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할머니를 이겼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브로드웨이를 가졌고 연극의 일부를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 이제 네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구나. 인생에 대한 교훈을 하나 알려줄게. 결국 모든 것은 상자 안으로 돌아간단다. 그래서 당신이 산 모든 것, 당신이 축적한 모든 것,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장됩니다. 당신이 그걸 봤다면 저는 고스트의 결말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패트릭 포이세이가 사망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재정 상담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령으로 지구에 머물면서 데미 무어가 연기한 그의 여자친구 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피 골드버그가 연기한 오다메이라는 실제 캐릭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의 끝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복수하고 세 사람은 몰리의 아파트 옥상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자 하얀 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도메이는 말했습니다. 샘, 그들이 당신을 데리러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몰리 앞에 가서 섭니다. 그 영화를 보셨다면 그는 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몰리가 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합니다. 몰리,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그녀는 울면서 나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빛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서서 말합니다. 몰리, 이 놀라운 점은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여기서 가져갈 전부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